일본이 한국에게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한국의 나날이 높아지는 디지털 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디지털 역량이 냅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강대국에 오를 만큼 독보적으로 디지털 위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어마어마한 질타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여성인 김소연 씨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디지털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김소연 씨는 정기 진찰을 위해 종합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안내 데스크가 아닌 키오스크 앞이었죠. 이 키오스크를 한번 터치하자 자신의 진찰 내용과 진찰실 번호, 진찰료가 표시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바로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녀는 화면에 나타난 지도로 쉽게 진찰실 부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찰실 부근에도 키오스크가 있어서 번호표를 쉽게 뽑을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녀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진찰권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계를 이용해 빠르고 신속하게 접수를 마쳤죠. 그리고 진찰을 한 이후에도 각종 데이터는 빠르게 의사에게 전송돼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한국에서 진찰을 받으려면 대기하는 시간만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이를 위해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반차를 내야 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의 사용으로 더 이상 진료를 질질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증 덕분이었죠.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나라로부터 무조건 발급받게 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여기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출생신고 순서를 배열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고유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절차들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일본 매체는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혁신이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누군가가 부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대체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일까요? 사실 일본은 국민 전체를 번호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가장 부각이 되었던 것은 역시 재난 상황에서였죠. 얼마 전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일본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날로그를 추구하던 일본은 확진자를 집계하는 것도 백신 하나를 접종하는 것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조차 어렵고 또 복잡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확진자 수를 팩스나 수작업으로 집계한다거나 정보를 중앙 따로 지방 따로 제각각 관리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화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자 일본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제는 종이 의료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을 도입해 여기에 기능을 완전히 통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마이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얼굴 사진과 이름, 성별,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처럼 IC칩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넘버 카드의 경우 발급받으려면 구청 등에 비치된 신청서에 사진을 붙여 우편으로 전송해야 하는데요. 그러고 난 뒤 신청 사실을 까맣게 잊을만 할 때쯤인 한 달 뒤쯤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죠. 그럼 거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구청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받은 마이넘버 카드는 곳곳에서 오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수취 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13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사례도 748건으로 나타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건강보험 정보가 타인의 명의거나 편의점에서 발급한 민원 서류가 다른 사람 것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청은 결국 대국민 사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와 달리 한국은 높은 온라인 질과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UN 전자정부 순위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은 무려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의 순위는 14위였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고 거리도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인지 말이죠. 이에 대해 일본의 경제 매체들은 지독한 관료주의를 꼽았습니다. 혁신을 위한다며 한국을 본따 만든 디지털청마저 일본의 악습과 같은 아날로그와 관료주의를 결국 탈피하지 못했는데요. 개설된 지 무려 6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영입했던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짐을 싸서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범 직후부터 애매한 책임 분담과 같은 부서 직원끼리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똑같은 내용의 회의가 너무 많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똑같은 서류를 몇 번씩 다시 만들어 보고해야 하다 보니 질려서 떠나는 것이죠. 지독한 아날로그식 관료 문화를 없애고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디지털청마저 이런 상황이니 이쯤 되면 일본인들의 습성을 모조리 바꿔야만 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강국이 되기까지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냐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도 개혁의 바람이 몇 번 불어 혁신을 이뤄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당시에 일본 정부가 한국처럼 개인 번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각계각층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외쳤고 일본인들 또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일본은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보니 정부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좋지 않은 정책을 내놓았다가는 바로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보니 좋은 정책들을 통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넘어서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편했던 주민등록증이 더 편리해지면서 신원 확인도 손쉽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이용하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민등록증 하나만으로 일본과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면 추후에 이 모바일 신분증이 한국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줄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젠 일본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제는 일본이 자존심을 굽히고 드디어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한다니 흥미롭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디지털화에 자신들이 무시하던 중국에까지 뒤처지기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IT 디지털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